네, 안녕하세요. 거제도 사업하는 이시연입니다. 대문 안 하고 바로 제품인가요? 잠시만요. 공유 좀 할게요. 엄수고요, 아, 선미진님. 죄송합니다. 순서가 좀 바뀌었습니다. 잠깐 바꾸겠습니다. 네, 그럼 제가 먼저 할게요. 네. 네, 네, 저는 이제 그룹 랩을 준비했습니다. 잠시만요. 네, 어, 개인 맞춤 건강상장 플랫폼 그로잉랩을 저는 이제 제품 강의로 이제 준비를 했는데요. 얼마 전에 저희 이제 아들과 소비자와 함께 겨울방학 프로그램이 이제 종료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 둘째는 이번에 처음 했고 첫째는 계속했고 이번에는 이제 프로그램은 안 하고 그냥 둘째 할 때 같이 영양제를 먹으면서 함께 진행을 했는데 결과를 나와서 이제 좀 공유하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막 드라마틱한 그런 경우는 아니고요. 일단 먼저 우리 건강성장 플랫폼이라는 것은 이제 키성장을 말하는데 지금은 이제 키성장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다 포함이거든요. 그래서 먼저 이 성장을 하려고 할 때 먼저 뼈를 보시면 되는데 어, 성장은 뼈의 개수부터 먼저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뼈가 완성되는 20대가 되면 뼈의 성장은 이제 끝인데, 우리 아이들 태어났을 때는 좀 800여 개 이렇게 많지만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제 개수가 점점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36개월 정도 되면 뼈가 거의 붙고 성인의 개수와 비슷하게 되고요. 그 붙을 때 뼈가 한 100여 개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태아 때 뼈의 개수와 나이가 들어서의 뼈의 개수는 거의 4분의 1 정도가 차이가 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연골판 사이사이 뼈가 자라면서 붓고 자라면서 이제 붓는데요. 그 파들 주변으로 골 분화가 일어나면서 이제 밑으로 이제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부위별 뼈의 개수를 보면 총 이제 성인 기준으로 보시면 206개 정도 되는데 여기서 중간중간에 우리가 관절 부분이 거의 이제 성장 포인트가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뼈 사이사이에 관절로 이루어져 있고 뼈는 상자판을 기준으로 이제 안쪽으로 자라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무릎 쪽이 이제 성장 중에 가장 많이 길이 성장이 쫙쫙 이제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 성장판을 보면 성장판 주변으로 뼈는 이제 밑으로 자라고 뼈 안쪽으로 또 자라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골 분화가 일어나는데 사진을 보시면 손가락 사진이거든요. 이게 이제 7세 성장판은 그 성장판 여기 동그라미 되어 있는 부분이 성장판인데 여기가 좀 많이 벌어져 있어요. 그리고 13세 성장판은 여기가 조금 닫혀져 있고 15세가 가면 이제 거의 붙었고요. 그리고 19세가 되면 뼈가 이제 하나로 이제 된 걸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뼈가 이렇게 조각이 자꾸 붙어지는 현상을 선자판 검사를 통해서 이 간격을 보는데, 그래서 만약에 아이가 19세 됐는데, 만약 지금의 이제 뼈 나이가 15세 같은 정도로 이렇게 나와 있으면, 아직 아이가 더 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도 뼈는 절대적인 성장의 나이가 있지 실제 나이와 뼈의 나이는 같지 않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뼈 나이가 중요하고요. 그래서 뼈가 몇 살인지 중요하지 내 아이가 몇 살인지보다 내 나이 뼈가 더 중요한데 이 뼈는 어 우리 정형외과 가서 찍고 난 뒤에 저희 이제 그로잉 성장 프로그램에 가면 뷰노 시스템이라고 있거든요. 그걸 제출하면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아, 그리고 표준 성장표를 보면 남자와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르거든요. 여기 약간의 분홍 색깔이 여자고 주황 색깔이 남자인데, 어, 그, 이거는 약간 좀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이가 만약에 24개월까지 성장의 그 평균 성장을 결정하게 되는데, 24개월 정도 되시면 보시면, 남자가 한 87, 그리고 여자아이는 85인데, 이 만약에 아이가 24개월쯤에 90cm로 만약 됐다 하면, 이 아이는 남자는 180까지, 그리고 여자아이는 160까지 웬만하면 클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24개월까지 키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저희 팀에서 이렇게 어린아이 키우는 아이는 없겠죠. 그래서 자, 이제
우리 2차 성징, 우리 그 아이 키 성장에는 골든 타임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1차 골든 타임은 이미 출생기부터 한 2세 정도 어린아이 때 이때 엄청나게 많은 급성장을 하는데 혹시 이런 아이가 있다면 지금 많이 아이한테 영양과 모든 걸 많이 좀 투자를 좀 하시고 그 놓쳤다 하면 내 아이는 놓쳤는데 어떡하지 하면 2차 성징이 있으니까 그때도 급성장이 또 한 번 더 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 이제 잘못 아시고 계시는 분들은 유전, 엄마 아빠가 키가 작으면 너도 작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유전적인 요인만 고려하면 내 아이 예상 키를 예를 들어서 아빠와 엄마와 키를 더해서 남자아이 같은 경우는 플러스 13, 여자아이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3 해서 나누기 2를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은 하니까 한 173 나오더라고요, 우리 아이가. 그래서 지금은 그래도 최소 저는 180까지는 키워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숨어 있는 10cm를 더 키우기 위해서 지금 우리 아이의 70%, 유전적인 거는 23%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의 77% 성장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요인을 다하는데 그 나머지 77%가 영양과 운동과 환경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반드시 챙겨야 하는 것은 영양인데, 요렇게 많은, 식단을 차리시는 분이 있을까요? 저는 오늘 저희 시어머니한테 갔는데 이렇게 많이 챙겨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안 되거든요. 국 아니면 반찬 한두 개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식품 구성 자전거의 5가지 식품군을 보면, 물이, 앞바퀴를 굴러갈 수 있는 좋은 물이 기본이 되고요. 그리고 뒷바퀴에는 여러 가지 이제 뭐 곡류나 뭐 채소류, 과일류, 우유, 유제품류, 고기, 생선 이런 것도 필요한데 그래도 기본이 되는 거는 물을 바탕으로 해서 단백질, 칼슘, 비타민이 따라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잘 굴릴 수가 있는데 키성장에서 가장 제일 중요한 영양소가 바로 단백질이에요. 단백질은 몸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이면서 성장 호르몬의 주 원료가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실제로는 실제 60%가 단백질이고 40% 칼슘으로 이어지는데 칼슘은 있는데 단백질이 없다면 아이들 키가 크지가 않거든요. 뼈가 길어지려면 단백질이 필요하고 뼈가 튼튼하고 단단해지려면 칼슘이 필요한데 그래서 요걸 잘 둘 다 같이 있어야 되고 우리 단백질 같은 경우는 식물성과 동물성이 있는데 무조건 뭐 동물성 안 좋다 해가지고 식물성만 먹이는 게 아니라 비율을 잘 맞춰서 7대3으로 골고루 섭취하면 좋고요. 그리고 뼈의 구성에는 단백질과 칼슘과 마그네슘, 비타민 D가 있기 때문에 그 제일 핵심이 되는 게 단백질이거든요. 단백질이 이제 단백질과 비타민 C가 만나면 콜라겐을 형성해서 성장판 조직의 탱글거림과 부드러움으로 키가 쑥 이제 늘어나거든요. 그리고 단백질과 이제 철이 만나면 헤모글로빈을 생성하면서 골수에서 이제 생성이 되는데 골수에서 큰 뼈에서 생성되면서 골수는 그 뼈 안에 있거든요. 그리고 단백질과 콜레스테롤이 만나면 세포가 튼튼해지고 아이들이 똑똑해지거든요. 그리고 단백질과 지방이 만나면 미토콘드리아 생성되면서 음식을 먹어서 에너지로 이렇게 만들어지거든요. 그리고 많은 양을 필요로 하는 좋은 미네랄도 필요한데, 미네랄 섭취 시, 만약 미네랄이 부족하게 되면 아이들 성장이 위축되고 면역이 저하가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자주 아프면 아픈 곳을 고치는 데만 영양을 쓰기 바빠서 키 크는 데까지 안 가는데, 미네랄 검사를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거든요. 근데 하지만 지금은 우리 마이크로 바이옴 우리 병검사가 있잖아요. 거기서 부족한 걸 좀 채워주니까 그나마 조금 나은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미네랄 같은 경우에는 칼슘, 마그네슘, 철, 어, 그 외에 이제 필수 미네랄도 있고요. 그리고 오메가3 이렇게 우리 아이들한테 많이 필요한 영양소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거를 한 그림으로 이렇게 표를 하면 이게 건물을 짓는다 생각하면 건물에 보면 지금 다 프로틴이 박혀져 있잖아요. 그래서 건물을 올리는 거는 아이의 키를 키우려면 성장 호르몬과 뼈의 성장이 필요한데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무조건 이제 영양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입으로 많이 들어가야 잘 크는데 무엇을 넣어줘야 더 잘 클 수 있을까요? 그래서 어떤 영양을 넣어야 되는지 이거는 이제 부모가 조금 약간 뭐 좀 공부를 조금 하면서 영양을 채워주면 좋고요.
그리고 호르몬의 원료이고 뼈의 기본 성분이고 근육과 인대를 키울 수 있는 가장 구조적인 우리 몸에서 최고의 세포수를 많이 키우려면 무조건 프로틴, 우리 단백질이 필요한데 양질의 이제 단백질, 우리 제품 중에 프로틴이 있죠. 그래서 단백질이 배달을 그럼 이 단백질을 건물이 올라갈 수 있게 배달을 해줄 수 해, 배달을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이제 집집마다 건물 층층이 프로틴이 들어가야 되고 이거를 배달한 택배차가 이제 오메가3와 아제로라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택배차는 혈행이 잘 안 돌아가면 아이들이 잘 안 클 수가 있는데 택배차 같은 경우는 도로면 다 달리잖아요. 하지만 고속도로 달리는 택배차랑 그 비포장도로 달리는 차랑 속도가 다르겠죠. 그래서 그 속도를 올릴 수 있는 게 비타민 B군인데요. 그 고속도로 깔아주는 거. 예. 그래서 이 비타민 B군과 그리고 운동과 수면을 잘하는 거는 고속도로에 택배차가 이제 포장된 고속도로를 잘 달리게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타민 B가 있으면 더 잘 자고 아이들이 운동했을 때 이제 피로 물질을 잘 해결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근무를 올리는데 속도를 올리는 게 있거든요. 그 올리는 게 이제 카로틴과 미네랄과 오메가3 이렇게 있거든요. 미네랄 중에서도 아연과 카로틴이 세포수를 잘 좀 증가시키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성장 호르몬도 잘 나오고 잠도 잘 자고 예민하지도 않은데 왜 안 클까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은 세포 분열이 잘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럴 땐 이제 아연과 카로틴을 먹으면 훨씬 분열이 잘 되고 그리고 모든 기본 성장의 아이는 생각보다 오메가3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택배차에서도 오메가3가 있고 이 속도를 올리는 거에도 오메가3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 키 크는데 또 칼슘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칼슘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것 같지만 실제로 칼슘은 따로 안 넣은 건 여긴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종합 영양제나 프로틴에도 칼슘 성분이 조금 들어가 있고 그리고 내 아이가 너무 예민하고 까칠하면 칼슘을 넣어야 되지만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굳이 뭐 따로 안 넣어도 되는데 하지만 저는 넣으면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칼슘이 있어야지 어쨌든 간에 뼈의 성장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우리 성원주 아이 리더님, 청소년, 네? 성원주 리더님, 음소거 부탁합니다. 그리고 청소년 키를 보면 우리 아이들이 지금 빠르게 성장하지만 성장 종료 시점도 점점 빨라지거든요. 하지만 그 체중은 지속적으로 좀 증가하고 있고 과체중 비율도 굉장히 조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청소년들은 이제 키 성장을 보면 우리 아이들 보면 생물에서 보면 생물의 성장에는 최소량의 법칙이 성립하거든요. 성장에 고려할 영양소들이 이렇게 많이 있지만은 만약에 하나가 부족하게 되면 그 부족한 만큼만 우리 몸은 이제 그걸 쓰거든요. 나머지는 또 남아 돌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 몸에 뭐가 부족한지 정확하게 알려면 아까도 말했다시피 마이크로바이옴으로 해서 정확하게 내 몸에 어, 구멍이 있는 걸 좀 찾아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선택적으로 이렇게 뭐 칼슘 먹고 비타민 D 먹고 뭐 비타민 C 먹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종합 영양제를 먹으면 이 구멍난 곳을 메꿀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아이들 키 성장에서 보면 그리고 그 성장 인자가 중요한데 그 성장 인자는 유아기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이 성장 인자가 언제 나오냐면 운동할 때 나오는데 그냥 운동이 아니라 약간의 중강도 운동을 했을 때 나오는데 그 분비될 때 나오는 게 또 마이오카인이거든요. 이 마이오카인이 잘 분비가 돼야지 아이들의 성장 호르몬도 잘 나오고 그리고 아이들이 근육도 조금 챙겨지면서 두뇌 발달도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그 성장 인자가 분비를 유도하는 게 바로 또 단백질 섭취예요. 그래서 약간의 중강도 운동을 하면서 단백질을 보충하는 게 가장 좋고요. 그러면 이 운동은 언제 하면 좋냐면, 여기는 조금 없지만은 낮에 우리 점심시간 전후로 해서 11시에서 한
한 1시 정도? 한 점심시간쯤 전후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게 가장 그 호르몬 수치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아이들, 성장할 때는 수면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 수면에 수면에 이제 우리가 보통 10시에서 2시 사이에 성장 호르몬이 많이 나온다 하잖아요. 그래서 수면의 첫 3시간이 80% 성장 호르몬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아이들이 깊은 잠을 자고 난 뒤에 한 새벽쯤에 또 한 번씩 성장 호르몬이 나오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래서 수면이 정말 어, 그 뭐지 잘 자야 되는데 어 수면을 자고 난 뒤에 깨어난 시간을 측정해서 한 권장 시간이 한 9시간 정도 우리 아이들 보통 하는 우리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한 7시간 정도 그리고 위치학 아동까지는 그래도 한 10시간은 자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좀 잘 체크하면서 그리고 아이들이 깊은 잠을 자야 되잖아요. 그래서 잘 때 그 환경을 조금 잘 챙겨 주셔가지고 아이들이 성장 호르몬이 분비가 저하되지 않고 잘 분비되도록 하는 게 이제 부모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 모든 걸 조금 아, 어, 잘 되어 있는 게 이제 유트라이트 그로잉의 프로그램을 이제 소개할 건데 여기 프로그램대로 하시면 정말 아이들이 잘 클 수가 있고 부모들도 잘 이제 케어가 가능하거든요. 그럼 이 유트라이트 그로잉 랩이 어떤 건지 보시면 그 전에 이 그림과 했다시피 그림 네, 혹시 내 아이가 이렇지 않나 싶은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저희 집에는 둘째가 조금 이렇거든요. 요즘 아이들의 건강 상태와 이제 성장 속도를 보면 풍요 속에 빈곤이란 단어가 잘 들어맞거든요. 겉으로는 아이들의 생활 환경이 전보다 조금 개선된 것처럼 보이지만 내실 없는 불균형 성장일 뿐인 거죠. 그래서 안과 방 모두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이 중요한데 정기적으로 건강 성장 지표들 체크하고 체계적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핵심이죠. 그 핵심을 담은 스마트 플랫폼 그리고 그룹랩의 탄생이 성장기 자녀를 둔 엄마들에게 무척 반가운 소식이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체중 관리 소홀해서 소아 비만 판정을 받으면 성인이 되어도 살이 찌는 체질로 굳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소아 비만이 성인 비만으로 이어질 확률이 무려 70에서 80%로 달할 정도라고 하네요. 네, 그 이유는 바로 지방 세포 때문인데요. 유년기 우리 몸의 세포는 활발하게 발달하고 생산되는데 지방세포도 예외가 아니죠. 그래서 따라서 어릴 때 살이 조금만 쪄도 체내 지방세포는 성인에 비해 빠르게 만들어집니다. 보통 사람의 비만세포는 한 1000개라면 소아 비만의 비만세포가 늘어난 사람은 1, 2만 개 정도의 비만세포를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정말 소아 비만이 무섭다는 게 이런 것 때문이거든요. 이걸 계속 하다 보면 아이가 이제 평생 언제든지 살이 찌기 쉬운 상태로 되고요. 근데 살이 많이 찌게 되면 이 겉으로 보기에도 좀 그렇지만은 인슐린 분비에도 영향을 끼치거든요. 그래서 인슐린의 과다 분비는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하기 때문에 그 만성 질환의 발병 위험이 좀 증가가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소화기 때 이런 병이 발생하면 어릴수록 병을 지니고 살아가야 할 지속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여러 합병증에 노출될 위험이 높기 때문에 꼭 이 소화 비만은 잘 체크를 하면서 아이들 좀 식이요법을 조금 잘 하시면 좋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아침에 조금 많이 좀 결식률이 높은데, 저희는 아침 못 먹이면 겉모닝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위아래 조금 하시고, 그래서, 패스트푸드 조금 줄이는 게 조금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맞춰서 우리 그로인앱이 이제 나왔는데, 이 그로인앱은 세 가지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간편하게 할 수가 있어요. 예전에 건강성장 프로그램이라 했는데, 그거랑 조금 다른 게, 건강성장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여름방학, 겨울방학, 이게 방학 때만 한정돼서 운영됐지만은, 그로인앱 같은 경우에는, 언제, 아무렇게나 이렇게 할 수 있고, 지금도 주문해서 지금 꾸준히 관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마이랩 분석 키트로 구성된 스타트팩을 구매하고, 그리고 예약 및 데이터 관리를 위한 앱에 회원으로 등록하면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로인앱 그 앱, 그 아이콘이 여기 위에 있는 이 아이콘, 이 표시거든요. 이걸 깔아서 등록하셔가지고 관리를 하시면 되고, 두 번째로는 성장기에는 키만 자라는 게 아니라 다각적 성장 분석이 필요한데요.
그로인앱은 이제 5가지 건강 성장 지표를 한눈에 살펴 체계적으로 지속적인 건강 관리를 도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인바디, 성장 유형과 체성분 정밀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는 인바디가 있고요. 두 번째는 자세 체형 분석을 위한 엑스바디, 그리고 빅데이터 분석으로 자녀의 수골 사진과 아까 전에 뼈 사진요, 유사하게 검사된 사진에 뼈 나이를 제시하는 뷰노, 그리고 아이의 건강한 식습관과 식행동을 점검하는 NQ가 있고요. 그리고 장내 미생물 환경을 분석하는 마이레까지 다각적인 성장 분석을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데이터 측정 주기를 플랫폼에 연동해서 관리를 더욱 체계적으로 할 수가 있고요. 측정한 데이터로 아이의 건강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그로잉랩의 성장 지표를 한눈에 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스마트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요. 각 성장 지표들의 변화 추이가 직관적으로 이해될 수 있도록 화면에 나타나면서 이를 기반으로 맞춤 운동 솔루션과 바른 식생활 습관까지 얻을 수 있어서 아이 성장 관리를 더욱 쉽게 체계적으로 시기에 맞게 정확하게 이룰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 더 제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요거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이제 끝난 겨울방학 드로잉랩 겨울방학 프로그램이었거든요. 이 뭐지, 언제 어디서나 아무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이 프로그램 때 하시면 좋은 점이 선물이 있어요. 그리고 아이가 함께 미션 수행도 할 수 있는 포인트를 쌓을 수가 있고요. 근데 이 프로그램 기간 때가 아니면 이제 그런 건 없고 그냥 체계적으로 관리만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하시면 일석이조 하면서 많은 이제 아이들 그 재미있게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거 뭐지 포인트도 주면서 우리 어 바우처까지 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한 게 그냥 한 게 아니라 우리 건모니 인증했잖아요.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이때 맞춰서 같이 건모니 인증하는 까지 있어서 추가적인 보상도 있어서 좀 재밌게 좀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데일리 미션으로 굿모닝 습관 성형 미션을 먼저 하고요. 그래서 오늘의 영양과 오늘의 운동, 수면, 이런 만약에 인바디 밴드가 있으면 연동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스페셜 위클리 미션이라 해서 이게 주마다 미션이 뜨거든요. 그래서 뭐 퀴즈를 맞추든지 SNS에서 올려가지고 미션을 수행하든지 그리고 여기는 조금 해당이 안 되지만은 분당에 뭐 서울 쪽에 이쪽에 사시는 분들은 오프라인 클래스가 또 진행이 되고요. 그게 안 되면 온라인 클래스도 신청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온라인 신청을 해가지고 했는데 그때 아이들이 많이 안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강사분들이 1대1로 거의 우리 아이를 이렇게 케어를 하는 거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그걸 계속 하다 보니까 아이하고 시간이 맞추기 어려다 보니까 지금은 요걸 제가 신청을 안 하는데 처음 하시는 분들 꼭 신청하셔가지고 하면 잘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부모 같은 경우에는 자녀 성장 기록을 모니터링 하는데 앱에서 이제 체크를 착착 해야지 그게 점수가 올라가지거든요. 저 그 점수에 따라서 아이들이 나중에 받을 수 있는 선물이 차등으로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영양지수 검사를 관리할 수가 있고 건강성장 칼럼도 여기 안에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영양 레시피도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아이들을 또 케어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그로잉렉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원하는 프로틴 유산균을 선택을 하고요. 프로틴 종류가 많잖아요. 그리고 유산균 종류도 많잖아요. 만약에 내 아이가 마이크로바이옴을 한다면 그에 맞는 번호를 선택할 수가 있고요. 이거 기본으로 선택하시고 그 외에 나머지 아이가 조금 어리다, 알약을 삼키지 못한다 하면 키즈 플러스 세트를 선택하시고 내 아이가 조금 삼킬 수 있다 하면 틴즈 플러스 세트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식사는 아침, 점심, 저녁으로 모두 다 먹으면서 아침은 또 굿모닝으로 같이 함께 하고요. 그리고 점심, 저녁에는 영양제 같이 드시고 틴즈병 먹고 저녁에 또 프로틴 한 번 더 먹어주시면 좋고요. 틴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키즈도 마찬가지로 아침, 점심, 저녁 다 식사하시고 그리고 굿모닝과 함께 종합영양제, 종합영양제 먹고 그리고 점심 때는 이제 오메가3 좀 약간 맛있는 오메가3 젤리를 좀 먹이고요. 저녁에는 어, 종합영양제와 오메가 젤리 그리고 프로틴 같이 이렇게 같이 먹여주시면 좋고요. 어, 그리고 이번에 이제 저희 아들과 소비자분들이 같이 함께 했는데 직접 아이들이 수료증 이름도 쓰면서
여기 직원분들 안내를 받으면서 설명을 들을 수가 있으니까 아이들이 엄마 말은 잘 안 듣잖아요. 가서 직원들의 말을 잘 하면 잘 듣거든요. 그리고 하고 난 뒤 그 옆에 보면 선물 받은 거 있죠. 그거는 이제 포인트에 따라서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아이가 원해서 받는 게 아니라 엄마가 어떻게 체크를 잘 하느냐에 따라서 저렇게 선물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인바디도 측정할 수가 있고 하고 나면 그 앱에 들어가면 이제 보상 성공했으면 성공했다. 근데 아이들은 실패가 없어요. 무조건 다 성공이에요. 그러니까 성공을 하는데 거기에 따라 맞춰 성공 바우처가 이렇게 따라 들어와지거든요. 그리고 이 결과치를 보면 앞쪽에 있는 거는 저희 큰아들. 큰아들은 프로그램을 하지 않았지만은 그 기간 동안에 그래도 조금 자기 나름대로 했는데 성장 점수가 106점이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또래에 비해서 엄청 많이 컸고, 그리고 저는 잘 모르겠는데, 저 임피던트 그래프 위에 보면 SMWWT인가? 거기 46.4%가 나오는데 깜짝 놀라더라고요. 직원이. 이렇게 높은 아이는 처음 본다고. 무슨 운동 따로 하냐고, 근력 운동 따로 하냐고 물어보길래, 집에서 그냥 자기 스스로 하고 있다고 얘기하니까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리고, 그, 소비자 분과가 우리 아들까지 가는데, 보면, 아이들이 꾸준히 성장하면서 이제 계속 먹으니까 체중도 체중도 찌겠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골격 근량이 같이 함께 찐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보면 좀 헷갈리잖아요. 잘 모르겠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은 이렇게 프로그램에 앱에서 보시면 이렇게 한눈에 다 볼 수 있게끔 관리를 할 수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이제 만 7세 아이, 지금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이거든요. 아직 생일이 안 지난 아이예요. 이 프로그램 기간 동안에 2.21cm 컸고요. 프로그램이 한 12주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또래 아이보다 매우 큰 편이라고 떠 있고요. 이제 저희 둘째 아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6학년 생일이 이제 막 지났고요. 그래서 보니까 154cm로 1.6cm 증가했고요. 이제 보통이라 하는데 우리 아이는 진짜 운동 엄청 많이 하거든요. 먹는 것도 정말 많이 먹고요. 그 대신 패스트푸드 엄청 많이 먹어요. 제가 일을 하다 보니까 많이 못 챙겨주다 보니까 그나마 그래도 뉴트리한테 관리를 하다 보니까 아이가 이렇게 근육도 많이 있고 체지방도 많이 있는 아이로 좀 됐고요. 표준 나이 보면 모두 다 크거든요. 그리고 여기 끝에 중간에 보면 사진에 있는 부분이 이게 이제 엑스바디 아이들 키가 얼마나 손실됐는지 둘째 아이 같은 경우 약간 옷자라서 이게 틀어진 키가 조금 나와 있거든요. 그거까지 맞춤형으로 이제 운동이 들어가지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거는 이제 중학교 2학년인데 지금 생일이 이번 달에 지났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매우 큰 편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걸로 보시면 좀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니까 한눈에 그래프로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 그 옆에 또 앱에 들어가시면 그런데 우리가 아이가 만약에 마이크로바이옴 검사를 했다 하면 요렇게 한눈에서 한 앱에서 다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인바디 측정하면 바로 기록도 들어가지고요. 그리고 이게 맞춤 운동이 아까 전에 그 위에 엑스바디에서 내 몸이 조금 키 손실 있고 뭐가 조금 불편한 부분 있으면 거기에 맞춰져 운동이 각각 아이들마다 다 다르게 여기 솔루션이 들어와 있거든요. 거기 맞춰서 이제 같이 운동을 하시면 되고요. 요거는 이제 저희 큰아이 마이크로바이옴 결과인데 메뉴에 이제 그래프로 보면 오히려 좀 안 좋게 된 것처럼 보이잖아요. 하지만 이게 그 2024년 10월, 11월 달에 아이가 폐렴으로 두 번 입원을 하는 바람에 어, 항생제를 복용을 했거든요. 그래 복용하고 12월 달에 검사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더 안 좋아야 되는데 그나마 여기 마이크로바이옴 다양성은 좀 높게 나왔고요. 항생제를 먹었기 때문에 유익균이 거의 다 사라진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제 상세로 보시면 진짜 브라이트하게 좀 많이 바뀐 게 우리 아이들 보면 그 체지방 글자가 잘 안 보이네요. 체지방 조절하고 그리고 면역 관련된 미생물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거든요. 그리고 탄수화물, 단백질, 비타민 흡수가 거의 안 됐어요. 제가 엄청나게 많은 영양제를 먹였지만은 다 변기에다가 다 쏟아부어는 케이스가 됐고요. 그래서 이 마이크로바이옴을 꾸준히 먹고 항생제도 중간에 먹었지만은 하지만 결과는 이제 한 1년 이게 진짜 좋은 결과를 내려면 본사에서는 8개월
검사하고 먹고 난 뒤에 8개월 만에 검사를 해야지 정말 버라이어티한 변화 그 그래프를 볼 수 있다 하더라고요. 저는 지금 1년이 지금 넘은 상태에서 검사를 했기 때문에 좋았다가 서서히 나아지는 그런 케이스가 돼서 조금 안타까운 아쉬운 점도 있지만은 하지만 아이가 탄수화물, 단백질, 비타민이 흡수가 안 됐던 아이가 굉장히 많은 이제 좋아지게 되어서 이제 근육이 이제 붙고 이제 키도 크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이들이 지금 다 큰 게 아니거든요. 아직 골든타임에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는 더 많이 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말한 걸 간단하게 한 영상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시간이 조금 부족해서 영상은 제가 따로 공유를 해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네.